엘리멘틀 히어로는 GX 시리즈의 주인공 주다이의 메인 몬스터입니다. 슈퍼히어로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코스튬과 특유의 밝고 힘찬 분위기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엘리멘틀 히어로를 이야기할 때 특히나 빼놓을 수 없는 카드가 바로 이 융합 카드인데요. 로봇 만화로 따지면 합체와 비슷한 개념인 융합을 통해 전혀 다른 비주얼의 히어로들이 섞여서 새로운 히어로가 되는 것은 엘리멘틀 히어로를 보는 꿀잼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랑 얘가 섞이면 뭐가 나올까 하는 궁금증인 거죠. 게다가 유희왕은 대대로 융합 몬스터를 디자인할 때 전혀 다른 제3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 융합 소재를 알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더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어로가 5마리만 있어도 이걸 2개씩 조합하면 10개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다 있습니다. 게다가 3마리, 4마리 융합도 있기 때문에 가짓수가 정말 많아요. 물론 그 와중에 없는 조합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조합이 없는지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없는 조합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융합 몬스터가 존재한다는 것이 엘리멘틀 히어로가 얼마나 공들여 만들어진 몬스터군인가를 짐작하게 하네요. 지금부터 이 엘리멘틀 히어로의 융합 몬스터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전부 다 다루려면 날 살 것 같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몬스터, 그 중에서도 네오스 등장 이전의 초반 엘리멘틀 히어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일 뿐이며 일부 내용은 다소 개소리처럼 들릴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출연했던 이 5 히어로를 기본으로 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블맨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일반 몬스터인데요. 스탯이 전부 고만고만하다 못해 쓰레기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한번 수비형과 공격형으로 나눠볼게요. 먼저 대놓고 수비력이 높은 클레이맨이 당연히 수비형이 되겠고요. 그나마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은 스파크맨이 공격형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융합하기 전 엘리멘틀 히어로 중에서는 흔치 않게 상급 몬스터인 엣지맨을 포함시켜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밸런스형이라고 해보죠. 네크로 다크맨도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융합 몬스터는 소재가 되는 몬스터의 능력과 컨셉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수비형 몬스터는 수비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공격형 몬스터는 높은 공격력을 부여하는 식이죠. 재밌는 건 이 밸런스형 몬스터들인데 이 몬스터들이 융합 소재로 사용되면 여러가지 특수 효과들이 생깁니다. 먼저 클레이맨의 융합 몬스터를 살펴봅시다. 클레이맨과 융합 가능한 몬스터는 버스트 레이디, 버블맨, 스파크맨입니다. 수비형과 밸런스형의 조합을 보면 둘 다 높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드볼맨은 별다른 특수효과 없이 수비력에 몰빵된 몬스터인데 공격에 나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 카드 효과의 대상이 될 위험은 적지만 상대가 공격력 3000 이상의 몬스터를 소환했을 때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이저와의 첫 번째 듀얼에서 주다이가 머드볼맨을 수비 표시로 소환했지만 파워본드를 사용한 사이버 엔드 드래곤에게 마지막 일격을 당합니다. 반면 램파트 건맨은 수비력이 2500으로 낮아진 대신 상대 몬스터를 뛰어넘는 직접 공격 능력이 있는데요. 수비 표시인 채로 공격이 가능하며 공격력의 절반 데미지를 줍니다. 다음 턴에 돌아올 리스크를 줄이고 상대에게 확실하게 데미지를 주고 싶을 때 유용하죠. 수비력과 공격력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비 표시인 채로 공격하는 것이 큰 메리트는 없지만 만약 상대가 2000과 2500 사이의 공격력을 가진 몬스터를 꺼내두었다면 의미가 있겠죠. 수비 표시로 공격하면 다음 턴에 파괴를 못 시키니까요. 애니메이션에선 다크니스와의 듀얼에서 붉은 눈의 흑룡을 상대로 이런 상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격 표시로 강제 변경되어서 파괴되긴 했지만요. 자, 그럼 스파크맨과의 융합은 어떨까요? 다른 애들처럼 수비력이 높은 몬스터일까요? 아니면 공격력이 높은 몬스터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엘리멘틀 히어로 썬더 자이언트죠. 클레이맨과 비슷한 부분은 덩치가 크고 둥글둥글한 외형뿐이고 능력치를 보면 공격력이 수비력보다 훨씬 높은 전형적인 공격 몬스터의 모습입니다. 특수효과 또한 자신보다 원래 공격력이 낮은 몬스터를 한 채 파괴하는 것인데요. 효과를 발동한다고 해서 공격 기회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2번 공격이 가능한 몬스터인 셈이죠. 상대 필드의 몬스터가 한 채뿐이라면 몬스터를 효과로 파괴하고 직접 공격까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까 나왔던 카이저와의 첫 번째 듀얼에서 이걸로 사이버 드래곤을 파괴하고 카이저의 라이프에 큰 타격을 주었고, 마루후지 쇼와의 대결에서는 스팀 자이로이드를 파괴하고 직접 공격하여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썬더 자이언트가 마루후지 형제와의 대결에서 모두 큰 활약을 했네요. 하지만 약점도 존재합니다. 원래 공격력이 2400 이상인 몬스터가 필드에 나왔을 경우에는 무쓸모해진다는 건데요. 원래 공격력이 2400보다 낮은데 파워업된 몬스터라면 특수효과로 파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과 발동이 불가능하고 수비력은 스파크맨보다 겨우 100포인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융합을 사용해서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카이저는 썬더 자이언트에게 직접 공격을 막고 바로 다음 턴에 사이버 트윈 드래곤을 소환합니다. 이 녀석은 썬더 자이언트보다 한술 더 뜨는 녀석인데요. 공격력 2800에 진짜 2번 공격이 가능합니다. 썬더 자이언트의 상위 호환인 거죠. 카이저는 사이버 트윈 드래곤으로 썬더 자이언트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클레이맨과 융합한 몬스터들은 수비력에 몰빵했거나 준수한 수비력에다가 특수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공격 계열 몬스터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머드볼맨의 융합 소재였던 버블맨을 중심으로 알아봅시다. 버블맨과 융합 가능한 히어로는 앞서 살펴봤던 클레이맨 외에도 패더맨과 버스트레이디가 있습니다. 융합 몬스터를 확인해보기 전에 주목할 점은 얘네들의 극도로 빈약한 스탯들인데요. 이 조합으로 공격력이나 수비력이 높은 몬스터가 나올 것 같진 않고 특수효과로 승부를 봐야 할 것 같죠. 버블맨과 패더맨의 융합 몬스터는 세일러맨입니다. 자신 필드에 세트된 카드가 있을 경우 직접 공격이 가능합니다. 굳이 일부러 타이밍을 맞추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필드에 마법 함정 카드가 세트되어 있기 때문에 소환하면 거의 직접 공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400이라는 낮은 공격력인데요. 상대 라이프에 1400의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 다음 턴에 돌아올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램파트 건맨과 마찬가지로 상대 필드의 몬스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직접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있는 상황이라면 높은 확률로 반격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램파트 건맨은 수비력이라도 높지만 세일러맨은 공격 표시인데다가 공격력도 낮아서 반격당하면 많이 아픕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주로 중간에 상대 라이프를 어느 정도 깎아놓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카드의 발동 재료로 쓰였습니다. 세븐스타즈 아무나엘과의 듀얼에서는 소환되고 바로 다음 턴에 마법 카드 효과로 파괴되었고, 마르텐과의 듀얼에서는 소환되고 돌아오는 주다이의 턴에서 이엔 셔플의 효과로 네오스페이시언 글로모스와 교체되어 버립니다. 이후 한참을 등장하지 않다가 미스터 T와의 듀얼에서 오래간만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주다이는 패에 있던 버블맨과 패더맨, 융합 카드를 사용해 세일러맨을 소환하고 바로 융합 해제를 사용해 버블맨과 패더맨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두 채를 제물로 바쳐 네오스를 소환하죠. 이건 뭐 수명이 한 턴도 아니고 5초 컷입니다. 바로 융합 해제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그마저도 네오스의 제물이라니 정말 굴욕적이네요. 버스트레이디와 융합한 스팀 힐러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물속성 몬스터인 버블맨과 불속성인 버스트레이디의 조합이라 그런지 이름도 스팀입니다. 특수 능력 또한 스팀에 어울리는 피회복 스킬인데요. 파괴한 몬스터의 공격력만큼의 라이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만 놓고 보면 플레임 윙맨의 대척점에 있는 듯한 몬스터지만 받는 대접을 보면 플레임 윙맨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듀얼은 내 라이프가 얼마나 남았냐에 관계없이 상대 라이프를 0으로 만들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피회복보다는 상대 라이프에 데미지를 주는 능력이 더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공격력이 더 낮은 세일러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데요. 세일러맨도 분량은 적지만 비교적 굵직굵직한 듀얼에서 등장했던 반면 스팀 힐러는 딱 한 번 출연한 게 전부입니다. 바로 블랙 매지션 걸과의 듀얼에서였는데요. 스팀 힐러로 수비 표시였던 화염의 마녀를 파괴하여 라이프를 회복하지만 화염의 마녀의 리버스 효과가 발동하는 바람에 큰 의미는 없었고 바로 다음 턴에 블랙 매지션 걸에 의해 파괴됩니다. 1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히어로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드립니다.